오늘 소개해드릴 박스터 로그 어널라이저는 우리가 기존에 각 기계별로 사용하던 분석 툴, 즉 AK98 같은 경우에는 GXL을 이용했었고, 그다음에 프리즈마 플렉스는 압축을 2번 풀어서 엑셀로 봤었고, 프리즘 X는 DB 브라우저라는 앱을 이용을 해서 로그 파일을 분석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한 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티스의 메디 아티스처럼 그래프와 함께 표로 자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분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러한 툴입니다. 오늘 교육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드린 부분에 대한 실습이 바로 이어지니까 설명드릴 때는 설명을 들으시고 실습할 때는 다 같이 조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스터 로그 어널라이저를 설치하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이미 다 성공을 하셨겠지만 혹시 나중에 랩탑이 바뀌거나 하셨을 때 다시 재설치가 필요하시다면 소프트웨어 센터에 가셔서 로그 어널라이저 검색하시면 박스터 로그 어널라이저라는 앱이 나옵니다. 이때 설치하시면 되고요. 소프트웨어 센터에 이 앱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IT Now에 가서 이 앱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면은 거의 바로 설치가 된다라는 피드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로그 파일들을 저장해 놓을 장소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저장소 폴더는 일단 우리 모든 장비에 대한 전체 로그 파일들을 저장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면 좋고요. 그 안에 장비명으로 폴더를 또 만드시고 그 장비 안에는 병원이나 시리얼 넘버를 하시는 것보다는 컴플레인으로 이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ABD가 고장인지 셧다운이 됐는지 이런 컴플레인 중심으로 폴더를 만드시고 그 안에 해당되는 로그 파일들을 저장해 놓으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분석할 수 있는 로그 파일의 포맷은 AK98 같은 경우에 USB로 다운받으면 zip 파일로 나오죠. 그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CRRT 장비는 록스 파일로 나옵니다. 얘를 굳이 2번 압축 풀을 필요는 없이 바로 록스 파일을 이용을 해서 로그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박스터 로그 어널라이저를 설치하게 되면은 런처라는 앱이 생기는데 이 런처를 실행하게 되면은 4개의 장비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때 메디아티스 테크를 누르면은 우리 기존에 사용하던 메디아티스와 동일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나머지 3개는 어떤 것을 눌러서 들어가든지 동일합니다. 박스터 로그 어널라이저에 들어가서 폴더를 변경을 해서 어떤 로그 파일을 가지고 오면은 앱이 어떤 로그 파일인지를 자동 인식해서 그에 맞게 설정이 바뀌게 됩니다. 셋 중에 하나를 눌러서 실행하면 이렇게 로그인 창이 뜨는데 유저네임은 A 대문자 어드민, 패스워드는 유저네임과 동일합니다. A 대문자 어드민입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터 로그 어널라이저를 설치했다라고 하면은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은 지금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밑에 작업 표시줄의 맨 왼쪽에 있는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은 맨 위에 최근에 사용한 앱이 뜨던가 아니면 박스터 로그 어널라이저라는 폴더 밑에 박스터 로그 어널라이저 런처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런처가 뜨죠. 메디아티스 누르시면은 동일하게 이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테크 1, 2, 3, 4로 들어가면 되죠. 다시 로그 어널라이저에서 이번엔 AK98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 유저네임 복사해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타이핑 하셔도 되고요. 로그인 또는 엔터 누르면은 이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화면을 하기 전에 제가 공유해드린 그 폴더를 본인이 이제 로그 파일을 저장할 곳에 두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탕 화면에 박스터 로그 어널라이저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고 이 폴더 안에 장비별로 폴더를 만들었고 장비 들어가면은 이제 컴플레인별로 만들었습니다. 이 포맷을 그대로 제가 공유해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받으셨으면 그대로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저장소 폴더를 만들었으면 이 폴더를 지정하는 과정을 박스터 로그 어널라이저에서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하셨나요? 네. 여기에 저와 함께 계신 몇 분들이 하셨으면은 하신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Select Folder 오른쪽에 있는 Select Folder를 누르셔서 방금 내가 위치한 그것의 기계 지금 AK98 여기까지를 선택을 하고 폴더 선택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뜨네요. 이게 박스터 로그 어널라이저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다 됐나요? 혹시 안 되신 분? 네. 그러면은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더 이걸 미리 설명드렸네요. 저장소 위치는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대로 Select Folder 누르시고 폴더 선택을 누르면 자동으로 됩니다. 컴펌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메인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박스터 로그 어널라이저는 크게 두 부분, 그 다음에 위에 하나의 컨트롤 판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부분을 탐색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세션들이 쭉 나와 있고 내가 어떤 세션을 분석해야 될지를 탐색할 수 있는 영역, 선택할 수 있는 영역, 그래서 탐색기라고 부르고요. 어떤 특정한 세션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그 세션을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세션 어널라이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션 어널라이저는 그래프 영역과 그 다음에 이벤트 영역, 아래는 그리드 영역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지게 되고요. 그 화면 위쪽에는 세팅 판넬이 있는데 세팅스라는 버튼과 뷰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들의 기능은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고요. 먼저 이 익스플로러 탐색기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같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파일을 익스플로링할 수 있는 파일 익스플로러가 있고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의 세션들이 나타납니다. 얘를 세션 익스플로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수많은 세션 중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션이 어떤 것인지를 서치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 서치 판넬이에요. 다시 맨 앞으로 와서 이 파일 익스플로러에 여기 Sort by Name을 누르시면은 파일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제가 지금 보내드린 공유한 거에는 파일이 많지 않아서 크게 의미는 없지만 파일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날짜 순이나 이름 순이나 이렇게 배치 순서를 정할 수가 있고 이 위에 있는 서치 버튼을 눌러서 이 윈도우를 확장하게 되면은 서치 판넬이 나타납니다. 서치 판넬에는 여러 개의 필터를 추가해서 원하는 값이 있는 세션을 찾을 수가 있는데 먼저 장비명을 선택하고요. 장비에 따라서 변수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럼 어떤 변수를 내가 필터링할지 변수를 하나 선택을 하고 어떤 값보다 조건이지 여기는 큰지 작은지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 아니면 어떤 값과 어떤 값 사이인지 그런 변수를 선택할 수가 있고 하나의 필터 말고 필터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플러스를 눌러서 필터를 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선택한 조건을 어떤 파일에서 찾을 것이냐 이렇게 파일을 앞에 버튼 눌러서 선택할 수가 있고 위에 있는 Select, Unselect All Files를 눌러서 전체 선택 또는 전체 해제를 할 수가 있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이 돋보기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밑에 파일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돋보기 버튼이 계속 비활성화 상태인 거고요. 돋보기가 활성된 뒤에 돋보기를 누르면은 해당되는 조건에 맞는 세션들만 나타나지게 됩니다. 서치 필터를 이용하지 않고 전체 보려면은 여기를 언클릭하면은 서치 기능이 비활성화되어서 모든 세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션은 역시 최신 순 또는 오래된 순서로 배열을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리본을 클릭을 하면은 리본이 까맣게 되면서 즐겨찾기 표시가 됩니다. 내가 관심 있는 정상적인 세션과 알람이 발생한 세션 또는 특정 알람이 발생되었던 그 세션 내가 보고자 원하는 것을 눌러서 리본을 까맣게 체크하면 걔가 페이버릿 즐겨찾기가 된 거고 Sort by Favorite을 누르면 즐겨찾기한 것이 맨 위로 나타나게 되어서 쉽게 세션에 접근할 수가 있고요. 이 세션의 이름은 그 세션이
발생한 날짜와 시작 시간, 끝난 시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맨 위에 보시는 거는 2021년 6월 11일 17시 4분에 시작해서 17시 25분에 끝난 세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를 보고서 알람이 발생한 그 이력을 가지고 있는 세션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션, 로그 어널라이저를 열으시면은 이제 오른쪽에는 비어 있죠. 왜냐면은 선택된 세션이 없기 때문에 비어 있고요. 요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일단 지금은 익스플로러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폴더를 저장했기 때문에 그 폴더 안에 있는 하나의 폴더가 서브 폴더가 나오고요. 이 서브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은 그 안에 또 파일들이 있죠. zip 파일이 있고 이 프리셋 파일이 같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AK98에서 다운하면은 두 개의 파일이 다운이 되는데 어떤 프리셋 설정인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이 zip 파일이죠. 파일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위에 있는 Sort by Names 버튼 눌러서 이름 순으로 또는 날짜 순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서치 기능을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백 누르면은 이제 그 상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다시 내려와서 서치를 누르면은 밑으로 창이 하나 형성이 되죠. 이때 기계를 먼저 선택합니다. AK98. 아하, 제가 또 이러네요. 이게 보니까 프로그램이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밑에 이제 조건이 나오는 분도 있고 안 나오는 분도 있죠. 저는 다시 깔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기계를 선택하면은 역시 얘가 안 나와요. 제 지금 프로그램이 좀 이상하네요. 나중에 그래프 볼 때도 그래프가 스케일을 바꿨을 때 그래프 모양이 바뀌는 것도 있고 안 바뀌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게 앱이 좀 아직 완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AK98을 눌렀을 때 밑에 변수가 잘 나타나나요? 네. 껐다 키니까 나옵니다. 아까는 안 나왔어요. 기계를 껐다 키니까? 아니, 이거를 프로그램을 내가 껐다 켜버리면 그럴까요? 그럼 저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혹시 저처럼 안 되는 분이 계시면은 다시 한번 껐다 켜보시고요. 안 나올 것 같네. 밑에 쭉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자, 그럼 말로만 설명하겠습니다. 되시는 분은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K98 눌러서 예를 들어서 A 컨덕티비티를 선택해 볼게요. 저는 뭐 그냥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랍다운을 눌러서 A 컨덕티비티를 선택하시고 그 값이 예를 들어서 10을 이렇게 입력하죠. 10보다 큰 것. 보통 A 컨덕티비티는 10보다 높게 나오니까 greater than or equal. 그럼 10 이상 되는 거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필터를 하나 더 추가하려면은 아래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하나가 더 열리죠. 여기에서 또 뭐 어떤 필터를 할지를 뭐 B를 해볼까요? B 컨덕티비티. 그 밑에 알파벳 순서니까 쭉 내려다 보면 B가 있겠죠. 얘는 B가 더 높으니까 B는 13 적을까요? 13보다 역시 큰 거, greater than or equal.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서치가 비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밑에 있는 파일이 선택이 되지 않아서 그럽니다.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은 서치가 활성화가 되죠. 그다음에 서치를 버튼 누르시면은 밑에 이제 해당되는 조건의 것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괜히 눌러서 지금 문제가 됐네요. 잘 되고 있나요, 여러분? 플러스니까 그 검색이 안 됩니다. 거기 앞에 한 글자만 쳐요. B하고 언더바 B. 그럼 B 항목이 딱 검색되고 언더바에 콘드까지 닫히면 잘 되나요? 네. 네, 저는 잘 안 됩니다. 제가 오늘 교육을 위해서 얘를 삭제하고 다시 설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는 거를 그대로 하려고 했더니 뭐 잘 안 되네요. 자, 서치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서치 다 됐나요?
네. 이제 세션 익스플로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서치에서 이 선택이 되어 있는 얘를 해제를 하시고요. 다음에 이 집을 더블 클릭 때리면은 많은 세션들이 이렇게 나오죠. 세션들을 정렬할 때 뭐 최신 순, 그 다음에 뭐 오래된 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고 몇 개를 한번 선택해 보십시다. 이게 9시부터 7월 2022년 7월 7일 9시 51분부터 13시 36분까지 한번 선택을 해볼 거고요. 시간이 기니까 아마 투석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최신 거 해볼까요? 메뉴 9분짜리구나. 9분은 좀 너무 짧고 이거 괜찮네. 7월 7일 13시 37분에서 16시 06분까지를 한번 선택을 해보고 7월 4일 1641 1726을 한번 선택해 봅시다. 이렇게 뭐 3개 정도 선택을 하고 소트 바이를 페이버릿으로 바꾸면은 맨 위에 뜨게 되죠. 이제 이 3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볼게요. 3개가 뭘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익스플로러를 핸들링하는 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 가시나요? 네. 네. 자, 그럼 다음 과정 이제 세션 어널라이저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세션 어널라이저는 이렇게 크게 2개의 창과 맨 위에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탭은 내가 세션을 열을 때 그때마다 하나씩 생깁니다. 제가 페이버릿 방금 3개를 선택했었는데 걔를 다 열게 되면은 이제 3개의 탭이 생성이 되겠죠. 뭐 X 누르면 탭이 닫히는 거고요. 세션 앞에 I,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그 장비의 시리얼 넘버와 소프트웨어 버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I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추가 정보가 나타나는데 98은 그 기능이 없고요. 프리미엄 플렉스와 프리즘 맥스는 추가 정보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제 98, 플렉스, 맥스 다 할 거니까 그때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윗부분을 차트 뷰라고 하는데 그래프 에어리어와 이벤트 에어리어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프 에어리어에는 하나의 그래프에 총 12개의 변수를 설정할 수가 있고 설정된 변수가 그래프로 나타나요. 그래프가 너무 많으면 보기가 힘드니까 보기 좋도록 그래프 수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래프를 여러 종류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는 컨덕티비티 보고 하나는 프레셔 보고 하나는 UF 보고 하나는 펌프 보고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설정해 놓은 거를 프리셋처럼 저장을 해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사용할 때는 굳이 새로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프가 그대로 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다음에 그래프에서는 특정 부분에 여기 이벤트가 발생된 것을 누르게 되면은 그게 발생된 시점이 딱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그 부분에 어떤 값이 있는지를 확실히 보기 위해서 그 부분만을 확대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마우스 클릭해서 이렇게 블럭을 씌워줘도 되고 또는 이제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스크롤 업다운해서 확장, 줌인, 줌아웃해서도 바꿀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바, XY 축 스케일을 자기가 직접 바꿀 수도 있고 그냥 우리 직관적으로 하면은 다 스케일이 바뀌게 됩니다. 스케일이 바뀌면 그래프도 해당되는 부분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깔았던 버전에서는 그래프가 확대 안 되고 그래프는 그대로 있고 스케일만 바뀌는 그런 버그가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앱이 아직은 완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이 그래프로 세션을 분석할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래 그리드 영역은 AK98 같은 경우에는 1초마다 샘플링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가 있어서 너무 많은 데이터이니까 샘플링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AK는. 그래서 샘플링 타임을 1초에서부터 30초까지 바꿀 수가 있고 프리즘 플렉스는 1분, 60초마다 샘플링을 해요. 프리즘 X는 10초마다 샘플링을 하고 걔들은 샘플링을 바꾸는 기능은 없지만 AK98에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프리즘 플렉스가 60초마다 샘플링을 하는데 그 샘플링 하지 않는 시간에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샘플링 타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때의 모든 값을 캡처를 합니다.
그러니까 샘플링 주기에 캡처하고 그다음에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은 그때도 이제 값들을 캡처를 하죠. 여기 보여지는 변수는 이 옵션스를 누르면은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변수가 다 보여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에러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는 몇 개의 변수만 보여지게도 할 수가 있고 또 각각 변수 옆에 필터 표시가 있는데 이 필터를 누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을 필터해서 특정한 값만 볼 수 있게도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또한 옵션스 누르면은 이 표를 엑셀 파일로 변환시키는 그러한 기능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엑셀로 보고 싶으면은 이 옵션스 밑에 있는 엑스포트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어디셔널 인포메이션 얘를 더블 클릭했을 때 원 클릭이면 되는구나.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어디셔널 인포메이션에 관한 내용이고요. 프리즈마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정보가 나타나는데 이 정보에는 모니터 아이디, 소프트웨어 버전, 랭귀지 이런 것들이 있고 어떤 세트가 사용되었는지도 있고 또 여기 옵션도 있습니다. 배터리 백업, HF20, TP250, HP, CRRT 마스 어떤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까지 다 들어있고요. 맥 어드레스도 있고 프리즘 X의 어디셔널 인포메이션에서는 우리 DB 브라우저로 봤을 때와 같이 이러한 형태의 파일이 제공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실습해 볼게요. 자, 일단 이 화면에서 맨 위에 있는 세션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그 해당되는 세션에 관한 데이터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죠. 현재 위에는 다 비어 있죠. 우리가 그래프 설정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프 설정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 1 옆에 있는 옵션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3개의 버튼이 뜨는데 그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Select Variables 눌러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권장하는 거는 제일 먼저 모드를 입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드라고 치면은 밑에 머신 모드가 나오는데 이 머신 모드가 나타내는 값은 그 다음 장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머신 모드는 기계가 어떤 작업 상태인지를 나타냅니다. 머신 모드가 0은 스타터, 1 펑셔널 체크, 2 블러드 라인 프레퍼레이션, 3번 프리 트리트먼트, 4번 트리트먼트, 5번 디스컨티뉴, 6번 포스트, 7번 디스인펙션. 9번이라고 뜨면 9번은 기계가 꺼진 상태를 나타내고요. 즉 1번, 4번, 7번 이 세 가지 경우에 가장 많이 알람이 발생이 되니까 하여튼 이 머신 모드는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 모드를 하나 나타냈고요. 보면 이렇게 바로 가보면 위에 값이 나타나죠. 머신 모드 0, 스타트업 하다가 1, 펑션 체크하다가 2, 블러드 라인 프레퍼레이션 가다가 기계를 바로 껐네요. 이 상태가 됩니다. 더 추가해서 값을 넣으려면 다시 옵션스를 누르고 Select Variables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항상 맨 위에 뜨게 되고요. Conductivity를 입력해 볼게요. cond 치면은 Conductivity가 나오겠죠. A Conductivity, B, C. C가 나의 스캔이에요. 우리 Conductivity는 A, B, C, P가 있죠. P Conductivity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고 Confirm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A, B, C, P가 그래프로 나타나죠. 이 설정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고 싶다 하면 이 설정을 저장할 필요가 있어요. 프리셋으로. 얘를 저장하는 방법은 위에 있는 Views를 누릅니다. Settings 옆에 있는 Views. 얘를 누르면은 창이 나타나고 밑에 공간이 하나 생기죠. 여기다가 이름을 Mode and Cond 플러스 누르면은 이 프레셋이 하나 저장이 되고 옆에 자물쇠가 뜹니다. 얘가 디폴트라는 거예요. 디폴트의 의미는 새로운 세션이 열릴 때마다 아까 이 세션을 열었을 때는 그래프가 아무것도 없었죠. 두 번째 걸 한번 눌러볼게요. 두 번째 세션을 다 같이 더블 클릭해 보면은 그거에 대한 세션 어널라이저가 뜨는데 그 그래프는 내가 디폴트로 세팅한 것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것도 한번 눌러볼까요? 디폴트는 하나를 설정할 수가 있고 항상 모든 세션 어널라이저의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맨 첫 번째 탭으로 와서 나는 컨덕티비티 말고 다른 것도 보고 싶다. 그러면 그래프를 추가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Add Graph. 역시 옵션 들어가서 UF를 해봅시다. 채널을 누르면은 UF1, UF2, UFS1, UFS2 이런 게 뜨고요. 그 다음에 저것도 있고 데비에이션 계속 헷갈리는데 UF 볼륨, UF만 쳐보면은 UF 볼륨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Accumulated 볼륨이 어디 있냐? 잠깐 맨 밑으로 가보면 여기 있네. UF Accumulated 볼륨 얘를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UF 슈퍼비전, UF 볼륨 Accumulated. 이 두 개의 차이가 UF 데비에이션 값이 되겠죠. 이런 것도 UF 레이트도 한번 눌러볼까요? 이 정도가 이제 UF와 관련된 변수일 테니까 얘들을 컨펌을 누릅니다. 내가 뭘 선택했냐 궁금하면 다시 옵션으로 들어가서 Select Variable 누르면은 내가 선택한 것이 맨 위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 것을 선택을 했고 얘도 이름을 주어줘야죠. 우리 김춘수의 꽃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건데 이름을 UF라고 주겠습니다. 플러스를 누르면은 하나가 추가가 돼요. 나는 UF를 디폴트로 하고 싶다. UF에서 얘를 디폴트로 누르면은 위에 게 디폴트가 아니라 밑에 게 됩니다. 디폴트가 아닌 거는 삭제할 수가 있어요. 옆에 딜리트 누르면은 이게 삭제가 돼요. 얘를 디폴트로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얘를 누르면 되고. 하나를 더 그래프를 더 만들어 봅시다. 컨덕티비티 했고 UF 했으면 이제 프레셔도 해볼까요? 옵션 눌러서 Select Variable 눌러서 프레셔, 프레스 BM 쪽에서는 아트리얼 프레셔, 비너스 프레셔. 비너스 프레셔는 컨트롤과 프로텍티브 두 개가 있으니까 다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하이드롤릭에서는 PD 프레셔가 있고 그 다음에 디가싱과 HPG는 이렇게 여기 디가싱 바로 쳐야 돼요. DEG 디가싱 치면은 FI 디가싱 프레 나오고 HPG 치면은 FI HPG 프레 이렇게 나옵니다. 컨펌 누르면 되고요. 뭘 했냐 다시 한번 옵션 들어가 보면은 내가 입력한 아테리얼 프레셔, 디가싱 프레셔, HPG, PD, 비너스 두 개 이렇게가 프레셔로 선택이 되었죠. 얘도 이름을 주어줘야죠. 뷰에 가서 이름을 프레셔 주고 엔터를 누릅니다. 혹시 질문 있는데요. 네. 이게 그 아까 보니까 서치를 하면 프레셔하면 프레셔가 쭉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앞에 그 글씨 위주로 이게 서치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네. 뒤에 있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아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디가스 했는데 이거 나왔거든요. FI가 맨 앞에 있긴 하지만 프레스에서 다 나왔네요. 비너스 아테리얼 다. 프레셔 치면 6개인가 7개밖에 안 나와. 나머지 다 안 나와. 어쨌든 뭐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혹시 이게 제한이 될까요? 뭐 한 번에 서치가 쭉 되네? 그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제 어떠한 이렇게 지금 제가 일종의 그래프 프리셋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정확히 만들어서 제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에 보면은 이 뒷부분에 AK98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한을 해둔 게 있어요. 네. 또 그렇더라고요. 한글 안 찾아지고 네. 세부적으로 찾아야 돼. 앞에 글씨 위주로 찾아야 돼. 그렇죠. 우리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 펌프를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펌프 하겠다면 펌프 치면 되겠죠. A 데비에이션
D 데비에이션 보고, 뭐 블러드 펌프도 펌프니까 보고, 그다음에 디가싱과 플로우와 석션의 듀티 사이클 봐야 되니까 FI 플로우 펌프 사이클, 석션 펌프 사이클, 이 정도 해파리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정도 선택하고 컨펌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얘 이름을 펌프라고 줄게요. GXL에 보면은 거기 윈도우에 여러 개 이제 주제별로 나와 있죠. 걔를 참고해서 하셔도 되고요. 일단 이렇게 4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있는 세션에서는 그래프가 4개가 있는데 두 번째 세션은 하나뿐이 없죠. 세 번째도 하나뿐이 없고. 그 두 번째 세션과 세 번째 세션에 앞에서 만든 내용을 적용하는 거를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세션을 열고서 현재는 컨덕티비티 하나만 있지만 이 상태에서 뷰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UF를 눌러요. 한번 누르면 안 되네. 그럼 더블 클릭. 그러면은 창이 하나가 더 생기죠. 그러면 얘도 2개의 그래프를 가진 게 됩니다. 하나, 2개. 위에 있는 세 번째 탭을 눌러서 세 번째 세션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뿐이 없죠. 뷰에 가서 이번에는 UF가 아니라 맨 아래에 있는 펌프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럼 펌프만 뜨느냐? 그게 아니라 다 뜹니다. 맨 아래 거를 누르면은 그 위에 있는 게 다 뜨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내가 원하는 그래프를 그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탭으로 가지 않고 여기가 좋겠구나. 머신 모드 3, 4, 5, 6, 7 여기가 다 있네. 우리 세 번째 탭에서 좀 더 볼게요. 여기는 머신 모드 숫자 바뀌는 거 보면은 이제 0, 1, 2, 3, 4, 5, 7호를 조금 하다가 바로 끝내고 6으로 가다가 7, 소독을 이렇게 들어간 상태이네요. 이렇게 그래프를 할 수가 있고 얘를 이제 마우스를 영역을 설정을 합니다. 그럼 그 영역이 확대돼 이 그래프를 꽉 채워서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근데 제 건 그렇지 않고 X, Y 스케일만 바뀌었죠. 바뀐 스케일에서 이 바가 나타내는 값은 그 영역의 값이에요. 이게 그래프와 보여지는 값이 좀 달라서 보기가 힘든데 저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몇 번 새로 깔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뭐 그래프가 같이 바뀌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당신은 행운아입니다. 그 정도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서 바꿀 수가 있고 또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마우스 스크롤해서 XY 축을 바꿀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이 바를 옮길 수도 있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아니면은 여기를 이 레인지를 매뉴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스케일을 바꾸는 이유는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부분에서 이 변수들의 변화를 좀 더 시각적으로 잘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다음에 또 이제 여기 옵션스 버튼을 누르면은 우리는 셀렉트 베리어블만 봤는데 그 옆에 2개의 버튼이 더 있죠. 내 그래프를 보고 싶은데 얘가 방해가 돼 옆에 있는 게 X 누르면 지워져요. 그럼 더 넓게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 아이고 이게 뭐였지? 걔가 보고 싶다 그러면은 두 번째 있는 버튼인 Show Event를 누릅니다. 그럼 나타나죠. 언제든지 이벤트 창은 뭐 나타나게 했다가 없앴다 할 수가 있어요. 얘를 누르면은 그 이벤트가 발생한 타이밍이 나타나고 끝에 있는 숫자 2라는 거는 걔가 2번 떴다라는 거예요. 누르면 꺼지고 4번 뜬 게 있네. High Venous Pressure 여기에 집중적으로 4번이 떴네요. 이렇게 어떤 알람이 발생한 시점이 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옵션에 있는 세 번째 버튼인 Show Original Values라는 걸 눌러볼게요. 얘를 누르면은 이 Y 스케일이 바뀝니다. 각 값의 각 값들이 이제 원래의 오리지널 값처럼 나타나도록 이렇게 바뀌고요.
얘를 끄면은 서로 조화롭게 바뀌죠. show original 하면은 모두 이 y축에 맞게 값들이 다 정렬이 되는 거고 얘를 누르면은 적절하게 분산이 되어서 정렬이 됩니다. 이벤트 보이게 하고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래프 뷰는 설명은 다 했고 밑에 그리드 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샘플링 설정할 수가 있는데 AK98 같은 경우에는 1초부터 1초를 누르면은 여기 시간이 38초, 39초, 40초, 41초 이렇게 1초 단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데이터가 엄청 많겠죠. 얘를 30으로 바꾸면 37초 07초, 37초 07초, 37초 07초 30초 단위로 나타나니까 좀 더 간단하게 데이터를 볼 수가 있다라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10초로 놔보고요. 이 테이블을 내려가다 보면은 이 또 하나의 무언가가 있죠. 창이 내려가다 보면 또 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있는 거 위에는 마이너스 표시가 있는데 그 마이너스를 누르면은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창이 사라집니다. 이 플러스는 얘를 expand해서 숨어있는 정보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벤트가 나타난 그러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데에 이렇게 이벤트가 보여집니다. 이 이벤트는 샘플링 시간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10초 단위 07, 17, 27, 37, 47, 57인데 이 이벤트는 44초에 발생이 되었죠. 그래서 샘플링 시간과 관계없이 이벤트가 발생되면 항상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벤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 옵션스를 눌러보면은 그리드에 있는 옵션스 누르면 AK98은 3개의 메뉴가 나오고 다른 기계는 엑스포트 B박스라는 건 없습니다. 2개만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Select Variable 누르면은 총 500개 AK에서 제공하는 변수는 총 500개입니다. 500개를 다 선택할 수도 있고 다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 예를 들어서 위에 뭐 4개만 선택해 보면은 위에 내가 선택한 것만 딱 나타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엑셀로 이제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다 보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Select All을 눌러서 500개 너무 많다. 하여튼 필요 없는 거는 엑셀에서 빼면 되니까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 또 각각 변수 옆에 있는 필터 뭐 알람 눌러볼까? 알람 옆에 있는 필터 누르면은 알람이 안 떴는지 한 번 떴는지 3번 떴는지 4번 떴는지 그 다음에 어떤 값에 대해서 뭐 이꼴인지 아니면 높은지 큰지 작은지 뭐 이렇게 특정한 값을 넣어서 할 수도 있고 또 필터를 추가할 수도 있고 필터 안 하려면은 클리어 필터 눌러서 제거할 수도 있고 여기 한번 알람에서 4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4를 누르면은 알람이 4번 발생한 건이 이렇게 뜨게 되는 거고요. 4와 3을 같이 누르면은 4번 발생한 것과 3번 발생한 것이 같이 뜨죠. 클리어 필터 그러면은 이제 다시 원위치 되는 거고. 다른 변수들도 옆에 있는 필터를 눌러서 원하는 값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레인지를 설정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엑셀로 보내는 방법은 옵션스 눌러서 Export Session 누르면은 엑셀 파일로 전송이 되죠. AK98의 엑셀 파일과 다른 장비들의 엑셀 파일들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는 이따가 뒷부분에서 보도록 하고 일단 지금은 파일로 전송하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인포메이션 탭 앞에 있는 I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시리얼 넘버 027547 소프트웨어 버전 3.1 이렇게 뜨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AK98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자, 98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른 기계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다른 기계로 전환할 때 세팅스 눌러서 굳이 로그 아웃을 할 필요는 없고 바로 셀렉트 폴더에서 갈 수도 있습니다. 셀렉트 폴더를 누르면은 폴더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고 여기에서 프리즘 플렉스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폴더 선택.
return extremely positive라는 폴더가 있죠. 얘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록스 파일이 하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서치 기능 똑같이 쓸 수가 있고요. 지금은 나왔네. 여기서 이제 장비를 바꾸면은 그 장비에 따른 변수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록스를 더블 클릭하면은 세션들이 쫙 나와야 되지만 이 록스에는 하나만 있어서 하나만 현재 나오고 있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그 세션에 대한 데이터가 디테일하게 뿌려집니다. 장비가 바뀌었기 때문에 뉴스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뷰는 98의 뷰, 지금은 플렉스로 얘가 인지를 해서 블랭크 상태가 된 거죠. 역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옵션을 눌러서 셀렉트 베리어블에서 CRLT 장비에서는 스케일 프레셔 보고 페이션트 플루이드 리무발 보고 뭐 그렇게 되겠죠. 밑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총 12개의 변수를 선택할 수 있는데 현재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지금 하면 되죠. 프레스 아테리얼 프레셔 ARPS 이플루언트 필터 리턴이 있습니다. 얘를 컨펌 누르면은 쭉 나타나죠. 얘를 프레셔로 저장하겠습니다. 프레셔스 플러스 누르고 디폴트가 됐네요. 또 하나 추가해 볼까요? 오른쪽 플러스 눌러서 Add Graph에서 스케일을 해볼 텐데 이 아까 이준석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스케일 치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게 좀 규칙을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는 스케일 맨 왼쪽에는 이플런트 EFFL 치면은 이플런트 스케일이 나오죠. 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PBP PBP는 프리 블러드 펌프 스케일 나오고요. 리플레이스먼트는 프리 리플레이스로 하셔야 돼요. 프리 리플레이스 스케일. 다이알세이트 스케일이 있죠. DIA 다이알세이트 스케일. 잠깐 질문이 안 돼.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에 들어가나? 이거 가는 건 돼. 그거 검색할 때 그 별표 넣으면 검색이 안 될까요? 해봅시다. 뭐 스케일 이렇게 맨 앞에다가 별표 넣고 스케일 치면 안 나와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에스테리스크 올마이티 안 됩니다. 넘어가시고 자 그러면 이제 스케일 이름을 스케일로 줘야죠. 스케일. 스펠링이 틀렸네요. 다른 질문 하는 줄 알고 안 된다 그랬네. 그 다음에 펌프도 한번 넣어볼까요? 펌프 나오네. 프리블러드 펌프, 리플레이스, 다이알세이트, 이플런트 블러드. 좋네요. 펌프 나왔고 이름을 줘야죠. 펌프 주었고 페이션트 플루이드 리무발이 중요한데 PFR이 나오나? 얘는 PFR이라고 안 쓰니까 페이션트 PA 세팅 값이 나오고 액추얼도 나오네. 좋네. PA만 주니까 패션 플루이드 리무발 셋 포인트 나옵니다. 녹색이 액추얼. 여기까지는 시간당 200을 세팅했고 여기 시간당 100으로 바꾸고 안 빼다가 계속 바뀌네. 플렉스 같은 경우에 계속 바뀌네. 자, 최근에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5시간 동안에 UF가 안 빠졌다. 그거 제가 확인을 요청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액추얼 페이션트 플루이드 리무발을 보면은 안 빠지면은 얘가 직선으로 가겠죠. 수평하게. 근데 얘는 계속 증가하는. 요 단계에서는 여기가 0이니까 여기는 안 빠졌네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비우스 눌러서 내가 디폴트 하고자 원하는 게 따로 있으면은 걔로 변경할 수가 있어. 여기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야.
patient pt removal. 자,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은 이후에 플렉스에 관한 세션을 열면은 이 그래프 프리셋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거 스케일 바꾸는 거는 AK98과 동일하고요. 이벤트 영역이 좀 다릅니다. AK98에는 알람 앤 워닝이었나? 하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세트에 관한 내용이 있고 밑으로 가면은 워닝에 관한 내용들 advisory, 이벤트, caution, malfunction 이런 것들이 있죠. 언제 언로드를 했는지 이때 언로드를 했네요. 7호를 세트를 계속 바꿨다는 얘기네. 10번이나 언로드 했네. 로드 세트 6번 했고 이런 것들 알 수가 있고요. 위 알람에 가보면은 예를 들어서 워닝에 가봅시다. 액세스 이스트림이 네거티브 떴는데 가로 열고 제로 그 다음에 125. 그럼 이 알람이 120번 떴다는 얘기고 0은 그 알람이 액티베이션 됐다. X는 인액티베이션 됐다라는 겁니다. 알람이 떴고 그게 해제가 되었고 그게 0과 X로 나타납니다. 맥스에서는 inactive to active 이렇게 그다음에 active to inactive 이런 말로 나오죠. 알람이 떴고 그 알람이 해제되었고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벤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 아래쪽에 있는 그리드 에어리에서는 역시 뭐 15분 59초, 16분 59초, 17분 59초. 프리즘 플렉스는 1분 단위로 데이터를 샘플링 하는데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1분이 아니라 그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에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벤트가 언제 발생했냐? 여기 플러스들이 있죠. 또는 이렇게 38분 26초, 27초, 43초, 44초 이렇게 샘플링 주기가 아닌 때에도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필터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 옵션스에 가면 이제 두 개만 있죠. 셀렉트 베리어블은 프리즈마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총 37개. 아까 AK98은 500개가 있었는데 얘는 변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거를 뭐 다 해도 되겠네요. 그래프로. 그 다음에 얘를 엑셀로 보내려면은 옵션스 눌러서 엑스포트 세션 누르면은 엑셀 파일로 내가 지정한 폴더에 엑셀 파일로 생성이 됩니다. 탭에 있는 I를 눌렀을 때 어떠한 어디셔널 인포메이션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탭에 있는 I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시리얼 넘버 PA24226 소프트웨어 버전 8.20 나타나게 되고 얘를 원 클릭 하게 되면 어디셔널 인포메이션이 나타납니다. 모니터 아이디, 버전, 랭귀지, 맥 어드레스, 옵션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프리즈마 플렉스의 록스 분석하는 거. 이제 맥스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자, 세팅즈 눌러서 셀렉트 폴더로 가서 폴더를 맥스로 바꿉니다. 이제 B1116 Return Pressure Self-Test Failure라는 폴더가 있으면은 얘를 눌러서 들어가고요. 병원 이름이 있고 들어가면은 록스 파일이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세션이 보여집니다. 이 세션 하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것이 블랭크가 나오죠. 그래프 세팅을 해야 됩니다. 눌러서 셀렉트 에러 밑에도 아무것도 없네. 나오나요? 다른 분들은? 이제 밑에 나오는 분 있나요? 이게 또 앱 이상한 건가?
와, 큰 거를 눌렀나 보다.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될 일주일. 세션을 건드린 것 같아요. 와우, 6월 18일에서 6월 25일까지. 사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 그냥 블러드 펌프만 들는 거. 여기서 테스트. 여기 또 나타나네. 네, 나타나라고 하고 맨 앞에 거 왜 안 나타날까요? 내용이 없나? 이게 18일 13, 17분에서 시간이 너무 짧네요. 이건 배제하겠습니다. 앞에는 시작 시간, 뒤에는 끝난 시간. 12시 50. 얘도 뭐 너무 짧으니까 배제하겠습니다. 너무 짧은 걸 선택했네요. 적당히. 얘가 된 세 번째 거 7시 44분에서 12시 54분. 얘는 좀 데이터가 있겠는데 왜 밑에 없나? 많이 떴는데. 얘는 좀 더 기네. 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6월 10일 02시 09분에서부터 6월 10일 19시 14분까지 있는 얘를 이용해서 좀 볼게요. 역시 그래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프를 추가하죠. 셀렉트 베리어블 눌러서 역시 프레셔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프레스 주어 똑같네. 액세스 이 델타 프레셔가 그 델타 P인가 모르겠네요. 델타 ARPS 로우 프레셔. 그다음에 필터 프레셔, 리턴 프레셔, 이플런트 프레셔, 그다음에 TMP도 한번 볼까요? 좀 이따 다시 봐드릴게요. TMP 있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선택한 변수는 Access Pressure, ARPS Raw Pressure, Delta Pressure, Effluent Pressure, Filter, Return, TMP 이렇게 프레셔를 했고요. 얘가 총 변수가 많아요. 몇 개나 있냐면은 AK는 500개, 플렉스는 37개인가? 얘는 188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해고서 얘 이름을 프레셔라고 하겠습니다. 프레셔가 일단 이렇게 빨갛게 되면은 글자 수가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네. 되네 또. 그다음에 다시 추가를 해서 스케일 한번 넣어볼까요? 얘는 스케일이 되려나? SCA L E 스케일이 있네요. 스케일 오픈백 다이얼세이트 스케일 필터드 웨이트 이걸 써야 되려나? 이거 해보겠습니다. 다이얼세이트 스케일 필터드 웨이트 이플런트 드레인 스케일 필터드 웨이트 이플런트 스케일 필터드 웨이트 프리 블러드 펌프 필터드 웨이트 리플레이스 스케일 필터드 웨이트 다이얼세이트는 다이얼세이트 됐구나. 자, 셋 누르고 나가서 다시 제가 선택한 게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스케일이 5개죠. 맥스는 5개의 필터드 웨이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얘를 이름을 스케일 이렇게 주고요. 뭐 이렇게 그림이 예쁘네요. 이 녹색이 프리블러드. 이게 맞나 모르겠네. 페이션트 플루이드 이니발 해봅시다. 중요한 거니까.
얘는 PFR, total PFR. PF 레이트가 있나? 레이트 쳐볼까요? 레이트. 블러드 펌프 레이트들. 펌프 레이트. 펌프 레이트 이 UF 레이터 이런 게 없죠. UF? UF가 있어? UF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토탈 PFR이 희한하게 가네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역시 여기에 프리셋이 있으니까 저장 안 했구나. 아이쿠. 그래프 안 할 때는 X 눌러서 지우면 됩니다. 얘를 다시 뷰 눌러서 PFR 저장을 하면 되고. 거기에서 임포트하고 익스포트는 뭐예요? 방금 눌렀던 거예요. 네네,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 설정한 것을 보내고 받고 하는 것 같아요. 익스포트 해볼까요? 파일로? 예, JSON 파일로 나가네. 그러니까 이 설정을 제가 설정한 이 그래프 전체 설정을 JSON 파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받은 사람이 임포트하면은 JSON 파일로 들어오면은 여기에 적용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쪽 받을 사람한테 보낼 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맥스의 이벤트는 좀 다릅니다. ARPS 리포지션 나오고 테라피에 관한 것들, 이벤트, 배터리, 디바이스 인포메이션, 알람, 이니셜라이징 테스트 이런 것들이 인포메이션에 있고요. 밑에 그리드 뷰는 얘는 10초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밑에 보면은 이제 43초, 53초, 03초, 13초, 23초, 33초 기본은 10초 단위인데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은 그 전에도 데이터들이 캡처가 됩니다. 총 133개였나 아까? 그 파라미터를 다 불러올 수도 있고 몇 개만 할 수도 있고 역시 얘도 이제 엑스포트해서 엑셀 파일로 보내서 어떠한 형태가 있는지 조금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인포메이션 눌렀을 때 어떤 내용이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한 9시간의 데이터인데 9시간 5분 좀 데이터가 많네. 별건 프리즈마까지는 됐는데 맥스는 또 안 돼 오늘. 어떤 게요? 맥스는 또 동작이 안 돼요. 아까 AK하고 프리즈마 팩스까지는 됐는데. 이 화면이 안 나와요? 세션 어널라이저가? 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게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그 나와야 되는데 동작이 안 되더라고. 이 세션을 더블 클릭하면? 네. 네. 이게 앱이 좀 이 화면에서 더 이상 지정 안 해. 네. 이 상태에서도 선택을 해서 넣어야 되는 여기까지 누르고. 여긴 데이터가 없네. 이건 이제 데이터가 없어서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그리드 뷰에 데이터가 없으면. 아니 그래서 똑같은 걸 찾아서 넣었거든요. 네. 6월 10일 거, 19시 14분 거 여기 페이버릿 저기 그 뭐지 표시된 거. 네네. 그래서 데이터가 안 나와. 네네. 일단 이게 안 나와. 예, 그런 문제는 다음에 좀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교육은 진행을 할게요. 일단 여기 I 누르면은 시리얼 넘버가 나오는데 지금 시리얼 넘버가 2라고 나오죠. 이건 시스템에서 시리얼 넘버를 2라고 설정이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계 시스템에서 시리얼 넘버를 안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 어디셔널 인포메이션이 나오는데
심플 데이터, 그리드 데이터 이런 우리 DB 브라우저에서 봤던 그런 내용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제 equal contains 알람 알람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만 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어디셔널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엑셀로 전송이 된 파일들을 열어서 각각 어떤 모습인지를 확인을 해 볼게요. 제가 AK98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냈습니다. 오늘 날짜로 전송이 된 거 맞죠? 엑셀에 98을 하나 열고 그 다음에 프리즈마 플렉스도 하나 보내서 얘를 또 열고 맥스도 열고 이렇게 세 개의 엑셀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나왔죠. 자, 맨 앞에 있는 게 이게 AK98의 엑셀 파일입니다. AK98은 로고 데이터, 유저 액션, 이벤트, 그리드 이렇게 네 개의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로고 데이터는 한 시간에 여러 변수의 값이 얼마인지 이렇게 거의 로우 데이터로 나와 있는 데이터예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크게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유저 액션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머신 모드가 옆에 있죠. 1은 펑션 체크, 3은 트리트먼트. 치료할 때, 펑션 체크할 때, 소독할 때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에 관한 정보가 나오고 이벤트는 어떤 알람이나 그런 것들이 언제 발생이 되었는지 발생이 되었고 알람이 컨펌 되었고 알람이 클리어 되었고 발생되었고 클리어 되었고 뭐 이런 상태가 나타나고 그리드는 아까 그리드 위에 있었던 내용들이 전부 다 보여집니다. 500개 많은 데이터가 나오죠. 이게 엑셀의 98의 엑셀이고 프리즈마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시트가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있는 PL2라는 시트에 2는 이벤트를 나타내죠. 여기 있는 내용은 우리 히스토리에서 있는 이벤트랑 같은 내용이 나타나요. PLP, P는 프레셔를 나타냅니다. 액세스 필터, 이플런트, 리턴, ARPS에 관한 값들이 시간대별로 보여지고 있고요. PLS, S는 스케일이죠. 스케일에 대한 값이 나타나고 뒤에는 펌프 1, 2, 3, 4가 있는데 얘는 슬레이브 펌프를 나타내요. 스케일과 펌프 값이 나타나고 핑거프린트는 아까 어디셔널 인포메이션에서 보셨던 버전, 옵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리드는 전송했던 그런 데이터들이 나타납니다. 맥스의 엑셀 파일을 보면 맥스는 2개의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로그는 DB 브라우저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드는 아까 그 그리드 위에 있던 내용들이 표시가 됩니다. 자, 지금 설명을 한 거를 잠깐 복습을 해드리면은 어디셔널 펑션스 이 차트 위에서 그래프를 변수를 설정하고 이벤트를 보이고 안 보이고 그 다음에 y 스케일을 오리지널 값으로 할지 아니면은 조화를 시켜서 할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이렇게 뷰들이 있고 머신 모드 참고하시면 좋고 AK98의 화면이 이렇고요. 플렉스는 이렇고 맥스는 이렇습니다. 어디셔널 펑션스 그래프를 추가할 때는 플러스 그래프를 안 보고 싶으면 X 눌러서 더하거나 뺄 수가 있고요. 그래프의 변수를 설정한 다음에 뷰를 눌러서 그 변수를 어떤 특정 이름으로 지정해서 저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드 뷰에서는 AK98은 샘플링 타임을 변경할 수 있고 다른 기계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옵션스 누르면 이 버튼이 떠서 보여지는 변수를 바꾸거나 이거를 엑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권장해드리는 AK98의 뷰 세팅스고요. 프리즈마 플렉스나 맥스도 나중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
예, 각각 엑셀에 나왔을 때 AK98은 4개의 시트가 있고 플렉스는 5개, 맥스는 2개의 시트가 있습니다. 자, 지금 교육해 드린 거는 어떤 특정한 알람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 알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런 실질적인 교육은 아니었고요. 그 교육에 필요한 툴인 박스터 로그 어널라이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앱의 사용법에 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는 이제 케이스 스터디 같이 특정한 알람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 알람을 집중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좀 교육 자료를 준비할 예정인데 그 전에 여러분들은 이 사용법을 아시니까 이 사용법을 참고하셔서